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재명 잡은 유동규 구국 투사로 임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동규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유동규 씨가 하는 말만 가지고 저는 이 유동규라는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규 씨는 유제일이라는 유튜브에 최근에는 매주 토요일날 나와서 생방송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주된 내용이 이재명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되기까지 이 원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유동규 씨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유동규 씨를 구국투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저지른 죄, 유동규 씨 정치 성향이 많고 또 그가 얼마나 정직한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용기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이 밖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때까지 이르렀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이 유동규다. 이렇게 저는 현재까지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장동 사건 주요 3인방 이재명 측근 정진상, 김용, 유동규였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3인방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도원결의를 해서 형제 우위를 단단하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검찰이 구속을 할 기로에 서자 유동규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자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는 나의 측근이 아니다. 김용, 정진상은 몰라도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이 얘기가 유동규한테 전해지자 그래? 내가 측근이 아니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매진했는데 내가 측근이 아니라고? 사람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 하고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그러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불리하면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불리해지면 모르는 사람이고 죄를 덮어 씌웁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유동규가 했고 이화영이가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이것이 아마 그동안 잘 통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구속이 되자 유동규가 마음을 바꿔먹지 않을까 싶어서 변호사를 파견하는 척하고 변호사를 대줬습니다. 근데 유동규가 변호사를 만나다 보니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염탐하러 보냈다는 그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안 되겠구만. 이재명 안 되겠구만. 하고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 털어놓기 전에 구속 전에 증거인멸을 해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고 휴대폰을 밖으로 버리라고 해서 휴대폰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그때만 해도 이재명을 돕고 감싸고 가려는 그 뜻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과 김용이 어디 쓰레기통에 가서 상한 음식이라도 주워 먹고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라. 그래서 썩은 음식통을 뒤져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썩은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병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입원 못하자 백두대간 어디 지리산이라도 가서 산행이라도 해라. 산으로 숨어라. 그런 찰나에 자기가 체포가 됐다 그럽니다. 열심히 시키는 대로 따른 것이죠. 그런데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라고 내뱉고 변호사를 보내는데 자기를 염탐꾼하러 보내는 그러한 변호사임을 알고 또다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변호사로 지금 장난을 하다가 증거인멸죄에 또 걸려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소시오패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지가 이롭기 위해서 고의로 사람을 이용하고 헌신창처럼 버리는 것. 이것이 소시오패스죠. 사이코패스는 병이라고 본다면 소시오패스는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유동규가 이렇게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찰이 협박하고 회유를 해서 형량을 줄여준다고 하고 협박해서 한마디로 유동규를 꼬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동규 씨는 중간에서 돈을 횡령했습니다. 돈을 받아서 김용에게 정치자금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중간에 슈킹을 했습니다. 1억 4천만 원 슈킹을 했습니다. 슈킹을 했으면 이거 추징금은 계속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진 것과 달리 추징금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됩니다. 정부에 납부해야 됩니다. 국가에. 그러한 본인이 죄를 받을 것까지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압니다. 이재명을 죄를 묻기 위해서 나도 같이 죄를 받겠다. 그렇지만 이재명 당신 죄까지 내가 덮어 쓰지는 않겠다. 내 죄도 실토해서 나도 죄를 받고 내가 최측근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재명 당신 죄까지 내가 덮었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부터 유동규의 사실 증언이 나오면서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 체포영장 동의안이 가결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유동규 씨가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깊이 수사가 들어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을 잡아놓는데 이 사회가 거짓말 공화국에서 건져내는데 유동규 씨는 엄청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9월 21일 날 이재명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날 이재명의 왼팔 김용이 1심에서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구형은 검사가 이 사람은 이만큼 벌을 주십사 하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구형은 그거고 선고는 판사가 땅땅땅 너의 죄는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게 선고. 구형과 선고는 다릅니다. 구형은 검찰이 하는 거, 선고는 판사가 하는 거죠.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30일 날 1심 이재명 대표의 왼팔 김용의 선고가 결정이 되는데 자그만치 징역 12년이 나왔습니다. 엄청 큰 중형이죠. 경선 자금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떼지만 이 유동규가 줬다고 주장하고 옆에 사람들이 또 증언을 하면서 12년을 구형을 했고요. 유동규 씨도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1억 4천만 원을 중간에서
유동규 씨가 슈킹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유동규 씨도 그렇게 뭐 깔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엄청난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